네, 오늘도 김진혁 변호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오버타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오버타임법, 예,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뭐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죠? 네,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일을 너무 오래 하는데 네. 아 이거 좀 돈 적게 주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아 우리 식구들 일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뭐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 그런 답을 네.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타임법은 연방법인가요? 아니면 주법인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벌써 연방법은 또 뭐고 주법은 뭐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네. 주마다 또 법이 있고 또 뭐 연방법 그래가지고 연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주법이 만약에 있다. 음흠. 그건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법이 있으면 조지아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연방법이 있잖아요. 안 지켜도 될 때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버타임도 오버타임이지만 또 최저임금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최저임금이 다 주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 게 아니었군요. 똑같은 게 아니고 연방 최저임금도 있어요. 오. 그러면 연방 최저임금 좀 7불 15센트이고요. 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좀 5불 15. 그밖에 안 돼요. 연방 7불 25고 조지아 네. 5불 15고 네. 또 이제 주마다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는 뭐 10불 넘어간 데도 있고 네.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4불이 넘어가는데 네. 이제 조지아만 다시 얘기했을 때 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네. 그럼 최저임금을 우리는 뭐 연방법인 7불 25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주법인 5불 15만 줘야 되는 것이냐 네.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법은 네. 좀 규모가 아주 작으면 연방법에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연방법은 한 주만 아니라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적용돼요. 반면에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고 뭐 타주 손님들은 만날 일도 없다. 그런 작은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한데 그렇죠. 잘 모를 때는 네. 그냥 연방법 적용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연방법이 더 엄하니까요. 그렇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15불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최저임금. 공약이었죠. 네. 예.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도 월급 오르나 뭐 이랬거든요. 그거하고 예. 또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이 없고 이제 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그 전 선거에서도 예전에 그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자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극좌라 그러죠. 네. 굉장히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꽤 오래 전부터 미국 전국은 다 15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네. 물론 사실 15불도 뭐 굉장히 큰 돈은 아니죠. 요즘 세상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불, 7불 얘기하는데 아마 5불 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걸요. 그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은 안 해요. 내가 뭐냐면 5불 주지 않고 7불도 더 이상 뭐 주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15불 공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공약은 공약인데 좀 무리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불 25인데 네. 그게 조금씩 올라가야지. 그렇죠. 한꺼번에 7불 25였던 법이 갑자기 2배가 된다는 것은 그렇죠. 좀 경제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약으로만 끝났고요. 아직 그 7불 15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얘기가 샜는데 네. 결국 우리가 뭐 연방법을 적용할까요? 조지아 적용할까요? 할 때는 사업이 크면 클수록 연방법 적용될 확률이 높고요. 네. 그게 애매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그냥 연방법을 지키시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될 게 없겠죠. 네.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네. 예,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국에도 무슨 뭐 근로법 52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생긴 법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미국 법은 또 뭐냐? 네. 미국 법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40시간. 여기까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40시간을 일할 때는 뭐 원래 받던 돈을 받고 40시간 이상 일할 때는 원래 받던 급여에 뭐 1.5배를 받는다. 이게 네. 이제 기본적인 법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자세히 모르는데 네.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벌금이 있더라고요. 벌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벌을 주는 컨셉이고요. 네. 미국 법은 52시간이 아니고 100시간 일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1.5배를. 그래서 한국 법은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아예 그 자체가 막 범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네. 어떤 벌을 받는 그런 금전적인 벌을 받는 법이라면 네. 미국 법은
뭐 100시간을 하던 뭐 41시간 하던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급여를 잘 계산해서 주면 이제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럼 뭐 40시간까지는 페이가 되는 거고 그 41시간 하면 1시간에 대한 페이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당 10불 받고 일하는데 그 주에 41시간 했다면 네. 첫 40시간은 그냥 시간당 10불 받는 것이고 400불이겠죠. 네. 1시간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10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불, 1.5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쉽고 간단한 법인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오해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법이 이 오버타임 법이고요. 그래요? 네. 어떤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오버타임 법은 시간당 받는 사람들에만 해당되지 이게 샐러리, 네. 정해진 주급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그런 급여를 받는 사람 해당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했는데 예를 들어 연봉 뭐 4만 불 받는다. 네. 그 연봉 4만 불이면 그게 40불 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이 얼마인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40시간이고 1년에 52주니까 그걸 계산으로 하면 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한 20불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결국은 4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그 시간 나눈 거에 대해서 이제 1.5배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안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회사는 처음에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를 써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샐러리가 얼마인데 시간을 얼마 많이 일하든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급여만 받고 오버타임은 없다. 이렇게 아예 팔러시로 만들거나 고용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직원이 거기에 만약 동의하잖아요. 네. 동의했어도 오버타임을 줘야 돼요. 아, 동의했어도. 예, 그래서 어떤 법은 물론 법이 쓰여질 때 네. 뭐 개인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법도 있지만 네. 어떤 법은 특히 이런 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온 법은 아무리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뭐 문서를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인 의무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런 법이 있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 회사에 취직할 때 고용계약서 사인하자고 내밀면 네. 왜 이렇게 잘 안 따지죠?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하고 일단 네.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오버타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약서 썼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계약서로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요. 오버타임법이랑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고요. 네. 모든 법에 적용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회사와 직원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단지 오버타임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에 대해서만큼은 계약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써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 W2 1099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W2 우리가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99이라는 서류를 받는 사람들은 독립계약직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내가 W2를 주지 않고 독립계약직인 1099을 주는 사람으로 급여를 줬기 때문에 나는 오버타임을 당연히 안 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아, 역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오해하지 말 것은 1099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오버타임을 단순히 1099을 줬다고만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물론 오버타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있는데 어쨌건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1099를 줬다고 해서 오버타임 안 줘도 되겠지라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당 케이스가 많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팁을 주로 받으시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당 페이가 있고 그리고 또 팁을 받죠. 근데 시간당 페이가 주로 작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3불, 뭐 2불, 4불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이 있는데 특히 팁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벌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2, 3불밖에 안 받고 팁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어서 오버타임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내가 시간당 레이시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는 걸로 인정을 해요. 법에서는. 예, 그래서 내가 시간당 3불 해가지고 플러스 팁 했는데 팁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7불 25는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팁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식당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오버타임에 해당되고 아마 식당에서 풀타임 일하시는 분들은 40시간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주말로 일하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버타임법 질문하실 때 주말이나 공휴일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요일 날 나와서 일 시킨다.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뭐 공휴일에 나왔는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방법에서는요. 네. 공휴일이나 주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없어요. 없고요. 단지 오버타임에서 따지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 날까지 그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냐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3일 일해서 넘었건 7일 일했는데 안 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7일 일했어도 40시간 안 넘었으면 추가 수당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3일만 일했어도 막 거의 뭐 밤새 일해가지고 3일 동안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다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해받는 분들이 내가 매니저는 안 받는다. 혹은 뭐 회사 임원이면 안 받는다 하는데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매니저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